자, 두 집합 x는 2, 4, 6, 8이고 y는 1부터 9까지의 수에 대해서 다음 두 조건을 만족시키는 x에서 y로의 대응의 개수를 구하시오라는 얘기야. 자, 첫 번째 조건은 뭐냐면 f4는 짝수이다라 나왔고 a와 b가 x의 원소일 때, 즉 정의역의 원소일 때 a가 b보다 작으면 거기에 대응되는 함수값 fa와 fb의 이런 대소관계가 성립돼야 된다라는 얘기야. 자, 그럼 먼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는 F4가 짝수라는 얘기는 결국 이런 얘기지. 4에 대응되는 함수의 값이 짝수라는 얘기니까 우리는 첫 번째 경우에 F4가 얼마? 짝수 2가 되는 경우와 두 번째는 F4가 또 4가 되는 경우, 세 번째로 F4가 6이 되는 경우, 다음에 네 번째로 F4가 8에 대응이 되는 이런 네 가지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겠네. 맞지? 자, 그러면 첫 번째 관계부터 보자. 첫 번째는 F4가 2라는 얘기야. F4가 2. 그럼 우리 대응표를 한번 그려볼까? 우리가 지금 x라는 집합이 지금 뭐냐면 2, 4, 6, 8이고 y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 좀 많은데 숫자가 1, 2, 3, 4, 5, 6, 좀 7, 8, 9까지 있지. 이렇게.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있는데 지금 첫 번째는 뭐냐면 F4가 무조건 어디에 대응이 된다는 얘기야? 2에 대응이 돼야 돼. 맞지? 이렇게 되는 경우야. 자, 그러면 F4가 2일 때는 봐라. 지금 여기에 있는 2라는 숫자는 지금 4가 2로 갔으니까 2에 대응되는 이 숫자는 만약에 2가 이렇게 3으로 가면 될까 안 될까? 안 되지. 이렇게 되면 봐. F2가 4가 되는 거고 F4는 지금 2가 되는 거란 말이야. 근데 우리가 두 번째 조건에서 지금 뭐라 그랬냐면 A가 B보다 작으면 거기에 대응되는 함수값도 똑같은 대소관계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했잖아. 근데 F2하고 F4를 보면 2가 4보다 작지. 그러면 대응되는 경우는 어떻게 돼야 되냐면 결국은 F2하고 F4가 더 커야 되는데 F2는 지금 4고 F4는 2잖아. 그러니까 돼 안 돼? 안 된다라는 얘기야. 결국은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좀 지우고 할게. 결국은 요 2라는 숫자가 대응될 수 있는 거는 지금 F4가 2에 대응이 됐으니까 F2는 요 2보다 작은 1에만 대응이 돼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결국 우리가 여기에 있는 거는 결국은 얘가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래서 2는 어디로만 가야 된다는 얘기야? 1로 밖에 갈 수가 없다는 얘기. 그래서 2가 갈 수 있는 경우는 한 가지밖에 없지. 그래서 한 가지고 그 각각에 대해서 여기에 있는 6과 8에 대해 생각을 해보자. 이 6과 8은 지금 우리가 기준이 되는 수가 4하고 2란 말이야. 이렇게 됐으니까 이 6과 8에 대응되는 수가 요 2보다 작은 요 1에는 절대로 가면 안 된다라는 얘기야. 맞지? 그러니까 요 4가 2에 대응이 됐으니까 이 4보다 큰 6과 8은 결국은 요 대응되는 함수가 2보다 큰 3부터 9까지의 수 중에서 두 개를 선택하면 되겠지. 왜? 같으면 안 되니까. 결국은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6과 8이 대응될 수 있는 거는 요 뒤는 3, 4, 5, 6, 7, 8, 9 7개의 숫자 중에서 두 개를 선택해서 작은 숫자는 6에 대응이 되고 큰 숫자는 8에 대응이 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그래서 이런 경우고 다음에 또 두 번째를 보자. 이거 좀 지울게 이제. 자, 두 번째를 보면 자, 두 번째 경우는 또 이런 거야. 지금 F4가 어디에 대응이 됐냐면 또 6에 대응이 됐지? 그럼 여전히 X라는 집합은 지금 2, 4, 6, 8이고 다음 여기에 1, 2, 3, 4, 5, 6, 7, 8, 9가 있어. 맞지? 근데 지금 4가 어디에 대응이 됐냐면 6에 대응이 딱 돼 있단 말이야. 그러면 요 2라는 숫자는 절대로 6을 넘어가면 안 되지. 그러니까 2가 대응될 수 있는 거는 1, 2, 3, 4, 5 중에서 하나만 대응이 돼야 돼. 그래서 결국은 5개 중에서 한 개를 선택하는 경우고 4보다 큰 6과 8에 대응이 되는 수는 절대로 6보다 작은 수에 대응이 되면 안 되고 7, 8, 9에서 서로 다른 두 수에 대응이 되면 되겠지. 그래서 즉 7, 8, 9 세 개의 숫자 중에서 두 개를 선택해서 작은 수는 6에 대응이 되는 거고 큰 수는 8에 대응이 되는 거겠지. 그래서 이렇게 곱하면 되겠네. 또 이해되지? 또 마찬가지로 요번에 보자. 요번에는 또 세 번째 경우를 볼게. 세 번째 경우에 자, 이제는 설명이 똑같은 경우니까 보자. 세 번째 경우는 F 얼마? 지금 4가 우리가 지금 두 번째 경우를
빼먹고 세 번째 경우로 넘어갔구나. 그러면 두 번째 경우 가자. 두 번째 F4가 4가 되는 경우를 보자. 맞지? 좀 순서 좀 바뀌었다. 자, F4가 4가 되면 당연히 지금 이것도 적어봐야 되겠네. 여기가 1 지금 뭐야? 여기에 2, 4, 6, 8이 있고 2, 4, 6, 8이 있지? 그 다음에 1, 2, 3, 4, 5, 6, 7, 8, 9야. 6 칸이 모자르네. 여기 좀 볼게. 6 여기에 7 이고 여기에 보면 여기에 7, 8, 9가 있어. 자, 그럼 봐봐. 지금 보면 얘도 마찬가지야. 지금 F4가 어디로 가야 돼? 4로 가는 거야. 지금 F4가 꼭 4로 가야 돼. 그럼 마찬가지로 우리가 보면 여기 있는 2는 4보다 작은 1, 2, 3 중에 하나가 되겠지? 그래서 결국은 바로 세 번째 경우는 세 가지 중에 한 개를 선택하면 되고 그 각각에 대해서 여기 있는 6과 8은 4보다 큰 5, 6, 7, 8, 9 다섯 개 중에서 몇 개? 두 개를 선택하면 되겠지? 얘는 OCE가 나오겠네. 이렇게 되는 경우 됐지? 다음에 네 번째 보자. 네 번째는 뭐였냐면 F4가 지금 어디로 간다고? 8에 대응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얘를 좀 지우고 이렇게 지우자. 이렇게 지우고 결국은 지금 얘가 4가 어디로 갔다고? 4가 지금 어디로 간 거야? 8로 간 거야. 이렇게. 그러면 우리는 2가 대응될 수 있는 거는 바로 1, 2, 3, 4, 5, 6, 6가지 중에서 한 개를 선택하면 되고 그 다음에 6과 8은 바로 뭐야? 여기 있는 8보다 큰 수에 대응이 돼야 되는데 될 수 있나 없나? 여기에 두 개가 있어야 되지 않지? 그래서 얘는 불가능하다라는 얘기야. 맞지? 자, 그래서 6과 8은 여기에 요 뒤에 두 개의 숫자가 있어야 하나의 숫자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얘는 조건을 만족할 수가 없지? 그래서 안 되니까 결국은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첫 번째 경우, 두 번째 경우, 세 번째 경우 있는 경우의 수를 다 계산하면 되겠네. 그러면 보자. 첫 번째는 지금 뭐였었냐면 7C2가 됐지? 7C2 더하기 두 번째는 3C1 곱하기 5C2 다음에 더하기 세 번째 경우는 지금 뭐냐면 순서가 또 바뀌었다. 왜 이렇게 잠깐 바뀌냐? 지금 두 번째 경우가 뭐라고 적었냐면 5C1 곱하기 얼마야? 3C2라고 적었지. 다음에 세 번째 경우는 3C1 곱하기 5C가 되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7C2는 7, 6에 41을 2로 나누는 거니까 21 더하기 5 곱하기 3이 될 거고 여기는 3 곱하기 10이 되겠지. 맞지? 그래서 21 더하기 15 더하기 30이 되겠네.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여기는 36, 그래서 66가지가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어. 자, 9개의 수 2의 1제곱부터 2의 9제곱이 오른쪽 표와 같이 나열되어 있대. 지금 이 표가 좀 떨어져 있는데 원래 붙어 있는 거야. 이렇게 붙어 있는 거라 생각하고. 자, 배열되어 있고 각 가로줄에서 여기서 하나, 또 여기서 하나, 여기서 하나 이렇게 가로줄에서 한 개씩 임의로 선택한 세 수의 곱을 3으로 나눈 나머지가 1이 되는 경우의 수를 구하래. 그러니까 여기에서 하나, 또 여기 두 번째 줄에서 하나, 또 여기에서 하나를 선택을 해서 이 세 개의 수를 곱해서 그 곱을 3으로 나눈 나머지가 1이 되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 라는 얘기야. 자, 그러면 어쨌든 여기에서 하나, 뭐 이쪽에서 하나, 이쪽에서 하나를 선택하더라도 봐, 우리 여기 선택하는 걸 뭐 2의 a제곱, 여기를 2의 b제곱, 여기 2의 c제곱이야. 다 밑이 2가 되는 거니까. 맞지? 결국은 이 세 수를 곱하더라도 우리는 결국은 뭐가 나와? 2의 거듭제곱 형태가 나오겠지. 세 개의 수를 곱하면. 그러면 이 2의 거듭제곱이 3으로 나눠서 나머지가 1이 되는 어떤 특징을 한번 찾아보자라는 얘기야. 자, 그러면 2의 1제곱 같은 경우에는 얘가 2가 될 테니까 얘는 나머지가 얼마가 돼? 3으로 나누면 2가 되겠지. 다음에 2의 제곱은 4가 나올 거고 얘를 4로 나누면 나머지는 1이 될 거고 다음에 2의 세제곱은 8인데 8을 3으로 나누면 나머지 2지. 다음에 2의 4제곱은 바로 얼마야? 16이 될 거고 얘도 나머지가 1이 나오네. 다음에 2의 5제곱은 32가 나오고 얘는 나머지가 2가 나오겠지. 그래서 쭉 나가보면 우리가 결국은 규칙이 뭐가 되는 거야? 나머지가 1이 되는 걸 찾아보면 여기가 1, 여기도 나머지 1이지. 여기 하나 좀 더 써볼게. 2의 6제곱은 64가 되는 거고 3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1이 될 거 아니야. 맞지? 그래서 얘도 1이 되는 거야. 결국은 우리가
지금 2의 거듭제곱 중에서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2가 되는 경우는 이와 같이 지수가 뭐가 되는 경우야? 이렇게 짝수가 되는 경우에는 모두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 1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지.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2의 짝수 제곱이 되면 바로 3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얼마가 된다? 1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 뭐 물론 증명할 수도 있지만 그냥 직관적으로 보자. 나눴을 때 나머지가 얼마야? 1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지. 자, 그럼 결국은 우리가 여기에 있는 세 개의 수, 맨 첫 번째 줄에 나온 수를 2의 a제곱, 다음에 두 번째 선택한 수를 2의 b제곱, 세 번째 선택한 수를 2의 c제곱이라 한다면 여기에 있는 수가 2의 a 플러스 b 플러스 c제곱이 되는데 여기에 있는 이 a 플러스 b 플러스 c 지수의 합이 결국은 뭐가 돼야 된다는 얘기야. 이 지수의 합이 바로 짝수가 되는 경우만 찾아라 라는 얘기랑 똑같겠지. 맞지?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제 지수만 따로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어떤 경우만 찾아라? 짝수가 되는 경우만 찾아라 라는 얘기야. 자, 그러면 첫 번째 경우 뭐가 있냐면, 자, a도 짝수가 되고 b도 짝수가 되고 c도 짝수가 되는 경우가 있겠지. 자, 두 번째는 또 뭐냐면, 자, 짝수가 되려면 세 수를 합쳐서 짝수가 되려면 짝수 하나에 다음에 홀수, 이렇게 또 홀수를 하면 되잖아. 맞지? 이런 경우도 짝수가 되는 건데, 자, 우리가 그럼 여기에 맨 처음에 a가 짝수가 되고 여기가 홀수가 되는 경우가 있을 거고, 또는 여기가 홀수, 여기가 짝수, 여기가 홀수가 되는 경우도 있겠지. 다음에 여기가 첫 번째가 홀수, 두 번째가 홀수, 세 번째가 짝수가 되는 경우가 있겠네. 자, 그 다음에 이것 말고 또 있나? 더 이상 이제 없지. 맞지? 그래서 이렇게 분류를 이렇게 네 가지로 총 한 거야. 자, 그러면 이제 각각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 자, 이 얘기는 첫 번째 줄에서 짝수, 지수가 짝수인 경우는 지금 몇 가지 2의 제곱 하나밖에 없지. 그러니까 첫 번째에서 2의 제곱 한 가지가 나와. 다음에 두 번째 줄에서도 짝수를 하면 2의 4제곱, 2의 6제곱 두 가지가 있을 거고, 다음에 세 번째 줄에서는 짝수가 2의 8제곱 하나밖에 없지. 그래서 총 두 가지가 나온다는 뜻이야. 그 다음에 첫 번째에서 짝수가 나온 경우 한 가지, 두 번째에서 홀수는 또 뭐야? 또 한 가지지. 다음에 세 번째에서 홀수는 2의 7제곱, 2의 9제곱 두 가지에서 두 가지를 취할 수 있겠네. 그래서 당연히 두 가지가 나올 거고, 다음에 첫 번째에서 홀수가 나오는 건 2의 1제곱, 2의 세제곱 두 가지지. 다음에 두 번째 줄에 짝수가 나오는 경우도 두 가지. 세 번째에서 홀수가 나오는 경우는 2의 7제곱, 2의 9제곱 두 가지가 돼서 8가지가 나오겠지. 다음에 첫 번째 줄에서 홀수는 두 가지. 두 번째 줄 홀수는 2의 5제곱 하나, 다음에 세 번째 줄에서 짝수가 나오면 2의 8제곱 하나네. 그래서 2가 되겠지. 그래서 이런 경우가 다 합의 법칙이 이루어지는 거니까 2 더하기 8 더하기 2가 나오겠네. 따로따로 있는 합의 법칙이지. 그래서 결국은 바로 몇 가지가 된다? 여기 16가지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지. 16가지가 아니구나. 맞지? 14가지가 되네 지금. 아이고, 여기가 몇 가지 더하면, 아이고 왜 이러냐, 더하면 14가지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14가지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지.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15개의 점이 같은 간격으로 놓여 있대. 이 점 중에서 한 점을 택해서 점 A로 놓고 나머지 14개의 점 중에서 2개의 점을 뽑아 삼각형 개수를 만들 때 삼각형 개수의 최대값은 A이고, 다음에 삼각형 개수를 최대로 만들 수 있는 점 A의 위치는 B군데래. 그때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하시오 라는 문제야. 자, 문제 뜻 다 이해가 되나? 무슨 얘기인지. 자,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지금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이런 거지. 지금 우리가 만약에 삼각형을 만들 때 점 3개가 일직선 위에 있다면 이렇게 되면 삼각형이 이루어져 안 이루어져? 점 3개가 일직선 위에 있으면 삼각형이 이루어지지 않지. 맞지? 그러니까 결국은 이 문제는 이런 뜻이 되겠네. 우리가 만약에 점 A를 여기에다가 기준을 놨어. 그러면 일단 우리가 삼각형이 이루어지려면 점 3개가 필요한 거니까 요 점을 제외한, 지금 선택한 요 점을 제외한 14개의 점 중에서 2개를 선택하면 삼각형이 이루어지겠지. 맞지? 그래서 결국은 14개의 점 중에서 삼각형은 삼각형 ABC나 삼각형 ACB나 순서하고 상관이 없잖아. 그러니까 얘는 조합 문제가 될 테니까 요 점을 제한, 즉 요 점을 제한 14개의 점 중에서 몇 개를 선택하면 돼? 14개 점 중에서 2개를 선택하고,
그 다음에 삼각형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를 빼야 되겠지. 결국은 봐라. 요 점을 지나면서 지금 요 점을 지나면서 요 일직선이 요 점을 포함해서 나머지 두 개의 점이 일직선이 되면 이렇게도 나올 거고 이렇게도 나오겠지. 그 다음에 또 이렇게도 나올 거고 또 이렇게도 될 거야. 그러면 이 파란 직선 위에 있는 점들을 선택을 하면 삼각형이 이루어지지가 않지. 맞지? 그러니까 결국 이런 경우는 이렇게 되겠네. 14C에서 이미 한 점을 여기에 있는 점을 선택을 했으니까 여기에 있는 4개의 점, 즉 4C2를 빼고 또 빼기 여기 있는 점 또 2개 또 2C2를 빼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점 2개 또 2C2를 빼고 또 마이너스 여기 있는 점 2C2를 빼면 그게 이제 삼각형의 개수가 나온다는 뜻이잖아. 자, 그러면 봐봐. 우리가 어차피 14개의 점 중에서 한 점을 선택해서 뽑을 수 있는 건 14C에서 우리가 그 점 A가 어느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뒤에 있는 얘가 결정이 될 거 아니야. 맞지? 그러면 그 한 점 A를 기준으로 해서 그 점을 제외한 나머지 두 개가 일직선 위에 있는 직선을 걷을 때 그 점의 개수가 가장 적게 나와야 이 수가 지금 여기 있는 수가 뭐가 돼야 돼? 작은 수가 돼야 전체적으로 뭐가 된다는 얘기야? 최대값이 나온다는 얘기겠지.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 일직선 위에 있는 점을 빼는 요 경우의 수가 어떻게 된다고? 작아야 된다는 얘기야. 작아야 전체적으로 이 값이 전체적으로 최대값이 나온다는 얘기지. 맞지? 그러면 이 수가 작으려면 결국은 직선을 걷을 때 그 점의 개수가 뭐가 돼야 돼? 점의 개수가 작아져야 될 거 아니야. 점의 개수가 최소가 돼야 이 전체의 이 숫자들이 뭐가 돼야 된다? 최소가 돼야 된다라는 뜻이지. 자, 그러면 이렇게 방향을 잡았으니까 우리가 이제 한번 해보자.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봐. 우리가 지금 요 그림에서 A라는 점을 이렇게 선택을 하면 요 점을 지나는 직선, 그러니까 점 2개를 그 점 3개가 되는 직선은 이렇게 하나, 또 요렇게, 또 이렇게가 나오겠네. 맞지? 그럼 점이 모두 몇 개냐면 하나, 둘, 셋, 넷, 여기 5, 6, 7, 8, 9, 10개. 10개나 되네. 맞지? 이렇게 하면 10개고 또 다른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 요번에는 A라는 점이 요번엔 여기 있다라고 하자. 그랬을 때 글 수 있는 직선은 이렇게 나올 거고 또 이렇게도 글 수 있을 거고 또 이렇게도 글 수 있겠지. 맞지? 그러면 얘는 또 점이 하나, 둘, 셋, 넷, 5, 6, 7, 8개가 나오지? 그래서 8개야. 좀 작아졌네. 자, 그 다음에 더 작은 수가 있는 경우를 찾아봐야 되겠지. 요번에는 요 점을 선택한다라고 하면 직선을 보면 또 어떻게 돼? 이렇게 글 수도 있고 이렇게 글 수도 있겠지. 또 점 3개가 지난 건 이렇게 나올 수 있고 이렇게도 나올 수 있겠네. 그러니까 얼핏 보기에도 뭐 숫자가 별로 이렇게 자 하나, 둘, 셋, 넷, 5, 6, 7, 8, 9, 10개다. 또 10개야. 그거 안 되겠지? 얘는. 그 다음에 또 보면 우리가 지금 또 요번에는 요 점을 기준으로 하면 어차피 이 점하고 똑같을 테니까 요 점도 몇 개 나와? 8개가 나올 거야. 다음에 요 점은 결국 아까 요 점에서 근 거랑 좌우 대칭이 똑같을 테니까 10개가 나오겠지. 맞지? 자, 그러면 이제 요 두 번째 줄에다가 점 A를 고정시켜 보자. 요번에는 두 번째 줄, 이거 왜 이렇게 안 지워지니? 이렇게 지워서 두 번째 줄에 만약에 요 점에다가 A라는 점을 고정시켜 놓으면 우리가 직선을 글 수 있는 게 요렇게 또 요렇게 되겠지? 더 이상은 없잖아. 그럼 점은 하나, 둘, 셋, 넷, 5, 6, 6개밖에 안 나오네. 맞지? 그럼 위치를 또 바꿔서 요번에는 어떻게 해보냐면 요번에는 여기에다가 또 점 A를 고정시키자. 그러면 글 수 있는 방법은 직선은 이렇게 글 수도 있고 이렇게 글 수도 있고 또 이렇게도 되고 또 이렇게도 되지. 또 있나? 이제 없네. 자, 그러면 몇 개의 점이야?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5, 6, 7, 8, 9, 9개나 돼. 이건 필요 없지. 자, 그 다음에 뭐 다 안 해봐도 되겠지만 확인해보자. 요번에는 점을 여기다 한번 볼까? 점 A를 여기다 고정을 시키면 또 어떻게 될까? 이렇게 글 수도 있고 이렇게 글 수도 있고 점 3개 글 수 있고 점 3개 또 이렇게도 점 3개 또 이렇게도 점 3개가 나오지. 뭐 당연히 세어보나 마나 너무 커지니까 얘도 해당 사항이 안 되겠네. 우리가 지금 점이 가장 작은 경우를 말하는 거 아니야. 맞지?
그래서 여기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요 경우는 좌우 대칭이니까 당연히 9개, 또 요쪽의 경우도 당연히 6개가 돼. 다음에 요쪽은 위하고 똑같은 경우가 될 테니까 10개, 8개, 10개, 8개, 10개가 되겠지? 그래서 결국 가장 작은 경우는 요 6개의 경우야. 아, 그러니까 점이 우리가 어디 있어야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 점 A가 바로 여기에 있거나 아니면 여기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점 A 위치는 몇 군데다? 2군데라는 걸 알 수가 있지. 자, 그러면 삼각형 개수가 최대 몇 개가 나오는지를 보자. 그러면 자, 아까도 얘기했었지만 우리가 지금 요 점 A를 여기다 고정시키면 삼각형이 이루어지려면 점 15개 중에서 일단 A를 선택을 했으니까 14개의 점 중에서 순서 상관없이 2개를 선택해야 돼. 근데 거기서 안 되는 삼각형 개수를 빼야 되겠지. 자, 그러면 안 되는 게 바로 뭐냐면 선을 이렇게 그어야 되겠지. 이렇게 그으면 안 되는 경우는 먼저 여기 있는 가로줄에서 요 점은 이미 하나 선택이 됐으니까 4개 중에서 2개를 선택하는 경우가 안 되겠지. 그래서 얘는 4C2가 되고, 그 다음에 세로줄을 보면, 자, 세로줄을 보면 여기니까 이미 점이 하나 선택이 돼 있으니까 이 2개 점 중에 2개 선택하는 거 당연히 한 가지 방법밖에 없겠지. 그러니까 여기는 더하기 얼마가 된다? 여기는 더하기 1이 되는 거야. 이게 바로 삼각형 개수의 최대값이 나오겠네. 자, 계산해보면 14 곱하기 13을 또 2로 나누고 또 빼기 4C는 6 더하기 1이 나오겠지. 그래서 7 계산하면 91 빼기 7이 되니까 90이 나오겠네. 그래서 결국 A라는 값은 얼마가 된다? 최대값은 90개가 나온다는 얘기야. 그러므로 A 플러스 B의 값은 얼마가 된다? 90하고 2니까 92가 나오겠지. 좀 어려운 문제인데 잘 좀 생각을 해보자. 야, 요거 완전히 계산을 완전히 미쳤네. 내가 지금 보니까 요게 이렇게 됐다. 지금 요 계산이 91 빼기 7이 90이 아니지. 이거 빼기도 못하네. 자, 91 빼기 7은 바로 84가 나오는 거고, 그래서 A가 얼마가 되는 거야? 84가 되지. 그래서 A는 84가 되고, 그래서 A 플러스 B의 값은 얼마가 되는 거니? 84 더하기 2에서 얼마? 86이 되겠지. 이게 계산이 안 되네. 미안.